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 여러분들이 1차 두 과목을 보죠. 다른 분들도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이 있어요. 2차. 공법 있고, 중개사법 있고, 공시법령과 세법이 있죠. 개별 과목은 총 6개인데 시험은 5과목을 보죠. 요 놈 때문에. 요 놈은 공시 법령이 24문제, 세법 8문제. 총 40문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과목이 각 과목 40점 미만이 없이 꽈락 점수예요. 평균 60점 이상. 그럼 아까 우리 민법 점수가 65점이 목표라 그랬죠? 개론 적어도 몇 점 이상 맞아야 돼요? 55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개론. 그렇게 목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법이 85점이야. 그럼 개론은 35점만 맞으면 되냐? 아유, 큰일 나죠. 꽈락이죠. 의미 없어요. 그럼 이렇게 1차가 떨어지면 2차 평균 꽈락 없이 60점 넘어도 채점 안 한다 그랬죠. 1차가 중요해.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업만 듣자. 민법은 복습까지 하자. 이유는 2차 과목이 다 법이에요. 그렇죠? 2차 과목들이. 1차 학개론을 뺀 나머지가 다 법이고요. 그 법의 가장 기본이 요거. 민법이. 대부분의 법 이론이 여기서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민법은 요 중개사법, 중개실무하고 공시법령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민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들은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 강의하시는 분들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민법 열심히 하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 하셨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자,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민법 총 80점이 목표라고 그랬어요. 80점이 만점이라고 했어요.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그중 65점을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민법이 총 파트가 4파트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죠. 그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서 4파트가 나오는데 첫째가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 두 번째가 물권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물권. 세 번째가 계약. 네 번째가 민사특별법이라고 민법의 특별법 5개가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총 특별법이 5개가 나와요. 자, 이때 민법 총칙 10문제 나옵니다. 물권 14문제, 계약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보통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문항수가. 하나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간혹. 출제위원들 중에도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요. 비정상적으로 출제하는 애들이라고 녹화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출제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그런 지문이 몇 개 있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본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수험생들의 공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여튼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어려운 내용이 요거하고 요거 이거.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 요 놈은 쉽게 나와요. 문제가. 근데 요거는 알아들을만 하고요. 문제도 쉽게 나와요.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8문제 정도 목표로 하죠. 8문제. 맞추는 거라. 근데 물권법.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길이기가 있잖아요. 문제 길이기하고 지문 길이기. 그게 대부분이 요거하고 요게 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대법원 판례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대법원 판례 어려운 게 다 여기 쌓여 있어요. 물권편에. 그래서 이거 14문제 중에서 최대 7문제를 못 펴요. 7문제. 최대. 최대라 그랬어요, 제가. 예? 최대. 어떻게든 여기까지. 민사특별법도 최대 3문제만 못 펴요. 그러니까 물권하고 민특법은 절반 정도만 맞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반 정도. 자, 이때 먼저 민특법. 주택임대차고 상가건물임대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 실무할 때 꼭 필요한 법이에요. 요게 2문제. 예전에는 3문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2문제가 나오면 합쳐서 나머지 법에서 1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돼요. 집합건물법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등기담보법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재 관한 법률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경우. 근데 정상적인 출제자라면 여기서 3문제 정도 내고 이거 1문제씩만 내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 3개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의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포기하셔야 돼요. 찍자. 기본 마인드. 네? 찍자. 찍자. 야, 대놓고 그냥 찍으라 그러면 어떡하냐. 아유, 제가 수업을 한다 그랬죠. 수업 듣죠.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지문을 정리해드려요.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올해도 거기서 다 나왔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 이정환이 믿고 찍자. 근데 이제 아예 모르면 그냥 한 번으로 찍으면 되지만 수업도 듣고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몇 번 듣고 막판 지문 좀 읽어보고 하다 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아, 그러면 맞춰주면 되고. 아니면 뭐다? 찍자. 그래서 이거는 아예 맞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요 2개. 예. 요거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집중. 2문제만 나와도 괜찮아요. 2문제 다 맞고요. 이거 찍으면 1문제 맞아요. 그럼 3문제 나와. 그렇게 목표를 하면. 그래서 이 민트법은 강의는 하되 요 3가지 법은 찍자. 이렇게 처음부터 1년간 아예 마음을 먹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할 때 빠지시란 건 아니에요. 수업을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4파트가 있는데 모든 파트를 다 골고루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총칙하고 계약법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거 2교시부터 할 건데요. 이 총칙이 이 4파트 중에서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유는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전 세계 법체계가 크게 2덩어리가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려야지.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어요. 영미법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사건 하나하나마다 판례가 쌓여서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전적이에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소송이 붙으면 그 전 누구와 누구의 소송, 이 판례를 갖다가 결론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영미법이에요. 굉장히 실전적이야. 근데 대륙법이라고 독일법이 기본이 되는 독일. 이 독일 민법을 일본 놈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일본 민법을 만들고 그 일본 민법이 우리나라 민사령이에요. 조선 민사령이라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 민법으로 바뀌었어요.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뿌리가 일본 민법을 거쳐서 독일 민법인데 우리 독일 하면은 철학자들이 무지하게 많죠. 괴테. 예?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법학이 철학에서 출발했어요.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걸 일본이 번역한 걸 또 번역을 해놨어. 그래야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내용이. 그게 민법 총칙이 들어있어요. 뭔 말인지 들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어렵다 보니까 민법이
처음부터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부터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계약법부터. 실전적이니까 조금은.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으나 법이라는 건 우리나라 민법은 큰 숲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나무를 보고 나중에 전체 숲을 보는 좁은 데부터 먼 데로 이렇게 쭉 뒤로 물러가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고 큰 테두리를 보고 안으로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민법은.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그래서 제 강의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강의는 어렵고 공부는 어려웠는데 다 나왔다. 그분들 음성을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조금 어렵게. 그래서 이거 좀 열심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그나마 조금 쉬워집니다. 세부적인 것부터 했다가는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큰 그림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5, 6월 달쯤 되면 이제 기본서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셔야 되는데 보실 때도 특정 부분을 세부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내가 민법 총칙 어느 부분을 보는데 그 파트가 기본적인 목차가 뭐로 구성이 되는지 굵직한 목차부터 쫙 먼저 훑어보고 이 파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굵직한 목차부터 시작해서 목차만 정리해도 민법 공부 절반은 완성이 돼요. 목차만 정리를 해도. 큰 목차에서 세부 목차로. 이런 식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숲의 모습을 잡기가 처음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